두바이에는 햇빛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 그 찬란한 햇빛이 온전히 패널에 닿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확실하고 빈틈없는 기술적 대안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는 지금 자비가 전혀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부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긴급히 입수한 아랍에미리트 기상조건하에 구체적인 야외 실증 테스트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단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쌓인 모래 먼지만으로도 태양광 패널의 전력 생산량이 무려 12.7%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먼지 폭풍이 패널의 강화 요리를 산산조각 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미세한 먼지 입자가 유리 표면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빛을 아주 조금씩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도시는 2030년까지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퉁 태양광 단지의 총 발전 용량을 공식적으로 8,00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력망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린 채 무작정 덩치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백만 개에 달하는 개별 패널의 유리 표면이 언제나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겨우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망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이 현상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대 경제학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험대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두바이는 가혹한 지리적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이로운 엔지니어링 건설 기적들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실내 스키장을 지었고 반당하지 않은 모래 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세웠으며 바다 밑바닥을 준설해 거대한 인공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끝없는 야망을 에너지 부문에 그대로 들이붓고 있습니다. 현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태양광 단지의 운영 용량은 대략 3,86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사막 위에 끝없이 펼쳐진 고도로 반사되는 유리와 강화 철골의 거대한 바다를 보면 그 화려한 겉모습에 압도당하기 마련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대한 균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평선을 향해 눈이 닿는 곳마다 끝없이 뻗어있는 반사유리와 강화 철골의 거대한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소규모의 시범 사업이나 이론적 연구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바이가 설계한 미래 국가 전력망의 핵심 척추이자 뼈대입니다. 하지만 총 설비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일매일 수행해야 하는 사소한 유지보수와 청소 작업의 품질이 이 전력망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본래 두바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강력한 자연적 혜택이 존재합니다. 바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과 1년 내내 사정없이 내리쬐는 햇빛입니다. 처음에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미세한 전류를 다루는 극도로 민감한 전자장비들이 숨막히게 건조하고 온도가 치솟는 가혹한 열대 사막의 기후 속에서 고장 없이 견디며 작동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고 모래먼지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날아다니는 고온의 환경에서 세계적인 거대 도시가 자국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미래를 매일 사나운 모래바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 전력 시스템의 진짜 취약점은 복잡한 전기 회로나 변압기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감지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얇게 내려앉는 미세한 먼지 입자라는 현미경 수준의 아주 작은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고온 모래먼지로 온통 뒤덮인 태양광 패널이 갑자기 완전히 작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발전 효율이 떨어질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기계적 고장이나 파멸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에 걸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아무런 경고음도 없이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누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적 파괴나 대형 사고라고 하면 시뻘겋게 녹아내리는 고압선이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전력망의 붕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슬로우 블리드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위협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극히 단순한 세 가지 물리적 단계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쏟아지는 햇빛이 패널의 가장 바깥쪽 장벽인 보호 유리 표면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깨끗한 유리에 모래먼지가 내려앉으면서 빛이 전지에 닿기도 전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고 흡수하거나 흩뜨려 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보호 유리 아래에 잠들어 있는 광전 변환 소자에 도달하는 광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결국 생산되는 전력량 자체가 호꾸라지는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력 생산량이 급감한다는 것, 이것이 사막 전력망이 처한 딜레마의 전부입니다. 복잡한 반도체 물리학이나 까다로운 전자의 이동 경로, 혹은 난해한 전압 곡선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본질적으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깨끗한 창문일 뿐이며 사막이라는 잔혹한 환경은 이 창문을 매 순간 갈색 페인트로 덧칠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조용하고 끈질긴 먼지의 축적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의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재난이지만 대기 중에 늘 떠도는 미세한 먼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영구적인 환경 조건입니다. 제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극적인 황사폭풍 사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소리 없이 돌아와 패널을 덮어버리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의 무자비한 습격입니다. 수년에 한 번 몰아치는 거대한 황사폭풍에 맞서는 것이 더 두려울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리 표면에 교활하게 내려앉는 정전기 밀착 먼지와의 싸움이 더 끔찍할까요? 이 질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추정이나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구진은 태양광 패널을 실제 가혹한 야외 기후 속에 직접 노출하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추적했습니다. 현지 날씨 환경하에서 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종간 분석한 실증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은 5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태양광 시스템을 대기 중에 완전히 무방비로 방치했습니다. 마침내 공개된 연구 데이터는 매우 차갑고도 경종을 울리는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용 패널 표면에 축적된 먼지의 밀도가 단 5개월 만에 제곱미터당 무려 5.44g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실험 기간 내내 누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기록된 전력 손실률은 자그마치 12.7%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 보고서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특정한 경사각이 유리 표면에 붙어 남아있는 먼지의 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내리는 소나기가 일시적으로 가벼운 먼지를 일부 씻어내줄 수는 있겠지만 연간 강수량이 극도로 희박한 사막 기후에서 무책임하게 하늘만 바라보며 자연 강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은 대현 에너지 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수치가 가진 한계를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통제된 조건하에 이루어진 국소적인 야외 연구 결과이지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태양광 발전소 전체의 실제 통합 출력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7%라는 비극적인 손실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 전체 시스템에 대입해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바이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에 이 수치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그들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고스란히 잃고 있다고 무책임하게 선동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실험이 증명해낸 사실은 우리의 추적 조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막 기후라는 특수 환경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먼지 축적 현상만으로도 전력망 운영 주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 손실이 매우 빠르게 발생한다는 경고입니다. 단 몇 달 만에 손바닥만한 테스트용 유리가 발전 용량의 10분의 1을 갉아먹혔다면 광활한 사막에 흩어진 수백만 개의 삼업용 반사면들을 상시 감시하고 청소해야 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그 물류적 한계와 비용 부담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폭발하듯 증가합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맞닥뜨린 근본적인 난제는 태양광을 모아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공학적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핵심 도전 과제는 이제 끝이 없는 무한한 패널 유리 표면을 관리하는 고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혹한 사막의 날씨 변화 속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이 냉혹한 경제적 방정식의 가장 쉬운 영역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는 패널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에너지가 청소 지연으로 상실되는 발전 전력의 가치보다 과연 더 경제적인지를 판별해내는 시점의 저울질입니다. 대중이 흔히 가진 착각, 즉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광풍이 휘몰아칠 때만 위기가 닥친다는 생각을 우리는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막의 모래먼지는 대략 3가지의 다른 양상으로 전력망에 목을 조릅니다. 첫 번째 국면은 먼지 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공중에 높게 떠오른 두껍고 무거운 먼지 장력이 햇빛을 원천 차단하여 전력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급전직하하지만 이는 바람이 잦아들면 자연스레 지나가는 일시적인 대기 현상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간 직후에 펼쳐집니다. 성난 바람이 잦아들고 사막의 하늘은 다시 눈이 부시도록 투명하고 찬란하게 개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과거의 최고점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공중에 떠돌던 미세한 모래가루들 가운데 아주 끈질긴 녀석들이 유리패널 표면 위에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면 하늘은 맑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 자체는 이미 깊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큰 모래 폭풍들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오는 길고 고요하며 겉보기에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공기 중에 늘 잔존하는 미세먼지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가는 상시 축적 국면입니다. 일상적인 대기의 흐름 속에서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먼지 장벽이 추가되며 발전 효율은 매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끝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잔인하게 떨어집니다. 취재를 지속할수록 이 침묵의 축적이 훨씬 더 큰 재정적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떠도는 거대한 모래폭풍의 공포보다 이 조용한 일상의 축적이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명백합니다. 폭풍은 확실한 시작과 끝이라도 있지만 매일 쏟아져 내리는 초미세 모래먼지에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할 곳이 없는 사막의 영원한 물리법칙입니다. 이 거대한 송배전 전력망을 경영하는 관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력 효율을 0% 손실 없이 꽉 주기 위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수천 명의 작업반을 매번 현장에 출동시킬 겁니까? 아니면 달아 없어지는 전력 손실액이 대규모 로봇 청소 군단을 한 번 작동시키는 관리비보다 많아질 때까지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일반 가정집 옥상에 얹어놓은 소형 패널이라면 주말에 물 한 번 뿌리는 가벼운 결심으로 끝나겠지만 수천 메가와트 용량을 다루는 초대형 발전 시설에서는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고도의 수학적 도박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사막 태양광 전력망이 마주한 잔인하고도 거대한 금융의 역설입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그간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왔던 핵심 이유는 석탄이나 가스, 원유 등 발전 원자재를 비싼 외화를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무한히 쏟아지는 햇빛은 절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짜 햇빛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매일 지출해야 하는 물리적 운영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발전단지 소유주들은 먼지 축적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첨단 표면 정례 센서와 대규모 무인 자동 청소 로봇 군단, 그리고 이 청소 기계들을 사막에서 상시 구동하는 데 소모되는 거대한 자체 전력량까지 수많은 유무형의 관리비를 실시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장 인력들의 정밀 육안 검사 비용과 먼지 예측 소프트웨어 인프라 운영비, 가혹한 사막 모래에 부식되는 기계들의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결국 청소 주기를 조율하려다 자칫 엄청난 재앙적을. 오늘 저와 함께 이 화려한 사막 도시의 장막 뒤를 파헤쳐 보시죠.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여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패널을 너무 자주 청소하면 운영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엔지니어들이 매일 마주하는 진짜 문제는 비용과 효율이 교차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패널 표면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닦아내야만 작동하는 에너지라면 재생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가 정말로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냉혹한 운영 현실은 두바이의 취약한 경제 모델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급 관광과 프리미엄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초호화 부동산에 극도로 의존하는 두바이의 경제는 거대한 냉방 쇼핑몰과 사치스러운 실내 테마파크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함에 가려진 치명적인 덫입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버즈 칼리파를 내려다보는 풍경. 이 모든 화려한 서비스 환경은 공공요금과 운영비용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인공적인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고 중단 없는 저렴한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몰아치는 모래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태양광 그리드를 유지하는 비용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다면 그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싼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두바이는 물 사용량을 줄이고 사막에 기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입한 이 거대한 기술적 해결책의 규모는 역설적으로 원래 문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수준인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귀중한 담수 자원만으로는 가혹한 대자연의 공세에 맞서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결국 두바이가 선택한 길은 강력한 자동화였습니다. 두바이 전력청은 로봇 패널 청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활발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시스템들의 상당수는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초극세사 브러쉬와 정밀한 공기압을 이용해 유리에 흠집을 내지 않고 먼지를 완전히 쓸어내는 방식입니다. 전력청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첨단 태양광 추적 시스템과 정밀한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 프로토콜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연구개발센터에 전용 테스트 구역을 만들어 다양한 로봇 청소 기술을 정면으로 비교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계들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대지 위에서 고도로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혹독한 청소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홍보 영상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로봇은 환경 전체에서 먼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저 패널 유리에서 먼지를 밀어내어 바닥으로 떨어뜨릴 뿐이며 그 먼지는 결국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올라 패널을 덮칠 것입니다. 영구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하는 연명 치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저널리스트로서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수익성을 유지할 만큼 효율을 확보하려면 이 기계들을 도대체 얼마나 자주 돌려야 할까요? 극심한 고온과 연마제나 다름없는 미세한 사막 모래가 로봇의 구동 기어와 레일을 얼마나 빠르게 마모시키고 망가뜨릴까요? 그리고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기계가 멈춰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넓은 사막 발전단지에서 고장난 로봇을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내어 회수하고 교체할 수 있을까요? 교체 작업이 지체되는 동안 해당 구역의 전력 출력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문은 발전소 용량이 결국 8,000메가와트를 넘어설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청소 로봇이 가동되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청소 설비가 전력 생산 설비의 확장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는 있을까요? 석양을 등지고 매끄럽게 작동하는 로봇의 모습은 시각적으로 훌륭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 불리는 이 기술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기계적 인프라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한다면 그것을 공학의 궁극적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유지보수에 늪질까요? 이 소모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두바이가 확장하는 전력망에 수천 메가와트를 공격적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소모전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단독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한 장에서 발생하는 5%의 미미한 효율 저하는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도 못할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비율의 손실이 수백만 장의 상업용 패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시스템적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엔지니어링 문제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지평선 너머로 뻗어나갈수록 관리자들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표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규모 로봇 군단을 조율하며 기계 결함을 식별하고 끝없는 성능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오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전력 생산량을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핵심 모순이 드러납니다. 정확한 예측이 없다면 현대적인 송전망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제실에 앉아있는 전력망 운영자들은 실시간으로 폭증하는 도시의 에어컨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 시간 가용한 태양광 발전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래먼지가 송전망 자체를 직접 물리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지만 방치해두면 태양광 발전 출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태양광 발전이 예고 없이 급감하면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값비싼 화력발전용 가스를 연소시켜야 하며 이는 태양광 발전소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두바이의 취약하고 모순적인 본질, 그리고 그들이 세운 야심찬 에너지 전략이라는 본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바이는 단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전력 흔들림도 용납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끝없이 치솟은 호화 호텔들과 대규모 테마파크들은 티끌 하나 없는 절대적인 전력 공급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개발업자들은 수많은 표면을 제때 모니터링하고 청소하는 현실적인 물류 역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광 발전 영역을 무작정 넓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사막 먼지로 인해 전력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돈다면 도시를 지탱하는 전체 경제 모델은 서서히, 그러나 매우 치명적인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위험은 끝없는 확장 욕구와 가혹하고 자비 없는 사막 환경 사이의 정면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두바이가 이 위협의 무방비 상태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대형 발전 시설을 하나의 거대한 사막 생체 시험장으로 가꾸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보호하고 전력망을 지키기 위해 사막에 맞서는 고난도의 기술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밀한 하이테크 공학 기술들을 그 전장에 끊임없이 투입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 로봇 군단은 기본이며 유리의 먼지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밀 광학 오염 센서를 동원합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매일 직접 깨끗하게 닦는 비교용 표준 패널을 따로 배치해 이론상의 완벽한 생산량과 실제 오염이 축적된 출력 데이터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합니다.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제 보수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는 예측 알고리즘 또한 큰 몫을 담당합니다. 중력을 이용해 먼지가 스스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패널의 경사각을 치밀하게 보정하고 특수한 화학 코팅 기술까지 지속적으로 실험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날카로운 언론인의 시선으로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도려내고 있는가?
이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유지 비용과 물리적 취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먼지를 박멸하는가? 아니면 그저 인간이 이를 더 수월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미봉책에 불과한가? 광학 센서는 훌륭한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결국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청소 로봇은 유리를 효과적으로 쓸어내지만 엄청난 가격의 부품과 상주 정비팀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튕겨낸다는 특수 화학 코팅 역시 사막의 가혹하고 사정없는 자외선 아래서 쉽게 변색되고 갈라집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이 먼지 폭풍이 두바이의 태양광 농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바이에는 그런 파국을 막아낼 엄청난 자본력과 세계 수준의 공학 인재들이 풍부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취재 결과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두바이가 이 문제를 단 한 번의 조치로 완벽히 해결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손을 뗄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지와의 사투를 위한 이 방어막은 발전소의 전체 수명인 30년 동안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멈춤 없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로봇과 센서 그리고 데이터 예측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목표 전력을 사수한다면 두바이가 사막에 승리한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는 비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값싼 청정 태양광 에너지라는 핵심 경제적 이점 또한 서서히 바래지 않을까요? 진짜 핵심은 뜨거운 열기 속에 패널이 버티느냐가 아니라 최초에 약속했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어야 할 부가 기술 유지비입니다. 원래 약속된 전력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두바이의 햇빛이 부족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지역 한가운데에 수천 메가와트급 규모의 초거대 발전 용량을 대담하게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언론 보도와 공식 보도자료를 장식하는 대형 수치들은 진짜 현실을 대변하는 방정식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수백만 장에 달하는 패널 표면을 완벽히 청결하게 관리하는 현실적인 물리적 물류 역량만이 실제로 도시의 야경을 밝히는 최종 전력량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흩날리는 모래먼지가 두바이의 위대한 친환경 도전을 전면적인 실패로 단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막의 햇빛을 수확하는 일이 결코 넓은 공터에 반짝이는 유리판을 대충 던져두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전력 생산량은 청소와 감시, 그리고 철저한 유지보수 프로토콜의 일관된 실행력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설비의 물리적인 규모가 제곱으로 늘어날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비용 역시 같은 비율로 가공할 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사막의 모래먼지는 비싼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도 소리 없이 발전량을 떨어뜨려 오랜 시간에 걸쳐 기업들의 수익성을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두바이는 이 재앙에 맞서 싸울 두터운 자금력과 진보된 기술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술조차 단 하루도 작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동 로봇들이 두꺼운 모래층을 밀어내고 뇌의 감지 센서가 미세한 저하를 찾아낸다 한들 사막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날아와 내려앉는 미세한 모래들의 폭풍을 완벽히 종식할 정답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고 끝없이 되돌아오는 저 매서운 모래먼지 속에서 자연과의 전쟁은 결코 단 한 번의 청소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감춰진 거대한 장막 뒤의 의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두바이는 이 혹독하고 무자비한 사막의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이 들어선 척박한 환경에 맞서 싸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끊임없이 불태워야 하는 지극히 취약하고 위태로운 시스템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최첨단 로봇 자동화와 예측 데이터 기술이
이 사막의 태양광 농장을 장기적으로 살려낼 무기가 될지, 아니면 거대해지는 프로젝트의 규모만큼 먼지와의 사투가 결국 파멸적인 재정적 재앙이자 거대한 부채가 될지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참고로 본 영상에 언급된 전력 손실 수치들은 매입이 구체적인 연구와 제한적인 현장 테스트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내부 일일 운영 데이터 없이는 두바이 솔라파크 전체의 현재 실제 전력 생산량을 배변할 수 없음을 투명하게 밝힙니다.